얘도 그 하천으로 너무 많이 빼고 안 밀어이. 아니 최대한 수로로 많이 빼야 되는 거야. 수로는 작게 일하고 하천 쪽으로 많이 되는데 이거지. 깨우랑 쪽은 너무 많이 일었어. 근데 이제 깨우랑 쪽으로 안 내려면 또 학교 밑에 저기는 아예 물이 없거든요. 아니 하천 여기 쪽에 어느 안 정도만 일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일하. 전부 다 뭐 지나가면 하천 쪽으로 너무 많이 그런 내려와. 말로 근데 하천 쪽은 예를 들고 그런 데는 내도 한참 지나면 하천은 계속 내리거든. 네, 안녕하세요. 문자드립니다. 내 니는 좀 낫다. 니참 저 밑에 저수지 되거든 한 거지. 그거는 물 대려고 하면 우리 싸움을 해야 된다. 매국 저수지고 정수가 하는 데가 있는데. 농협 그래 잘 나옵니다. 싸우면요. 아, 정말 내 지금 이제 물 한번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며칠 전에는 물 많이 일오자. 안 내려왔다니까 여기. 중간에 드물어. 안 했긴가 많이 일오더라 이거. 제가 안 그래도 그 형님한테 이거 물 한 번 못 내오니까 이틀 연속으로 내려달라. 이틀 내려와도 이거 물 안 내려왔다니까. 그것도 내가 드는 행기다. 하루에 한 문씩을 빼니까, 하루 빼고 한 문을 빼니까. 안 돼. 내는 그 사람만 위에 되고 밑에는 구행동문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했나. 이래가 안 되겠다. 누구보다 봐라. 만날 이틀에 한 번씩 뺑겨내. 바로 뺑기는 되는 거 없는데 너 밑에 노란 가버려 두는 거. 네. 그래가 이틀 빼고 이틀 시작해. 그래 내가 그런 행기다 그것도. 도저히 뭐 밑에는 물 이틀 빼도 실제 물 구행이 힘들더라고. 안 내려왔다니까. 그냥 3일 빼면 좀 풍부해. 예를 들어 내년에는 그래야 돼. 예, 3일 빼고 3일 3일 금가고. 그러면 안 한번 돼. 그럼 될게. 그러면은 이틀 맞아. 에이. 3일 빼마야. 앞에 대상 또 대부서 안 돼요. 그래도 에이. 3일 돼. 3일 왜냐면은 앞에 된 사람은 어차피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차피 털어놓습니다. 3일 만에 한 번씩 그러니까 빼야 자기 밑에가 눈에 물이 되지. 넘쳐가지고 남을 때까지 털어놓기 때문에 3일을 내가야 돼. 그래야 돼. 여보세요? 그러면 밑에 예. 사람도 예, 그걸 한 번씩 돼야지겠더라고. 물 양은 빼는 게는 똑같다 아닙니까? 하루 빼고 하루 빼는 게는. 저희 못 삽니다. 전에 그 뭐고 진섭이 아직 할 때는 물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45,000원? 서로 타고 다니면서 물 딱 하긴 들어서만 예예. 닫아주고 이래 하는데 지금은 물만 하나 그러니까. 하나 이제 그리고 중간에서 딱 뺐던 게안 이루어. 쌀은 지금 5만. 자 그러면 오늘 그 예예. 우리 모잔들의 이제 관계자 분들하고 나오지. 이 5개 단지장님들 참석하셔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가장 핵심은 그 물 관리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하고 싶어도 위에 저수지에서 물이 잘 안 내려오니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수리 안전답이 뭐 80%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이제 문제들이 많거든요. 또 물을 이제 넣을 때, 관계를 할 때도 지금 이 시스템적으로 뭐 여기는 그나마 좀 낫지만 어떤 데는 제대로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수로 또는 배수로 관련해서 지금 우리 그 진흥청에서도 상당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중이더라고요. 다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농어촌 개발공사에서도 상당히 애를 쓰고 이제 하는데 한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보면 첫 번째 문제는 일단 물이 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 원래는 뭐 중간중간에 지금 사실은 가뭄이 좀 심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수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물이 이제 내려올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물을 내 보낸다고 하니 뭐 위에만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틀 달아 정도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내려올 수도 있곤 한데 아까 말씀드린 3일 하고 3일 이런 식으로 하면 3일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밑에까지 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호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물꼬를 지나치게 높인다는 거라. 그러니까 물을 대면 뭐 소위 흥건하게 한 10cm 정도 돼야 물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럼 자동으로 한 10cm, 한 8cm, 5cm 해도 돼요. 5cm 정도만 차면은 그냥 흘러내려가도록 하면 아래까지 쫙 내려오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에는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용수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또 여기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이 아래쪽에는 이 배수가 또 너무 잘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원래 실험하면서 느낀 건데 원래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물 대면 되는데 이거는 뭐 월요일날 예를 들어서 물 대면은 다음 주 오면 뭐 논이 바짝 말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분 관리란 게 이 지하수라는 게 있는데 지하수위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위가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물 빠짐이 좋고 이제 원래는 토양의 토성, 뭐 예를 들어 사질답, 자갈답 이런 데는 또 물이 더 잘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종합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단지장님들이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그 단지에 돌아가시면은 한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만날 아래쪽에는 이 목마 빼고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는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우리 쌀을 제대로 알리려고 홍보를 하려고 하면 균일해야 되거든요. 품질이 균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 사장님 댁에서 가져오는 쌀은 뭐 고시가리보다 훨씬 좋은 미지를 자랑하는데 저 F 분의 농가에서 가져온 쌀은 정말 못한 그런 경우가 발생해버리면 이걸 브랜드로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로 우리 그 의령군의 대표 쌀, 경남을 대표하는, 그리고 우리는 목적이 국내 소비자가 사실 목표는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내 농민분들이 생산한 걸 얼마든지 그 소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잉 잉여 쌀이 되어버리는데 최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수출의 길을 터자는 게 사실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 이제 쌀값 폭락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한 거니까, 이왕 시작했으니까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제가 같이 이제 협의를 하자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농가별로 이제 친환경 단지는 그랜대로 이제 유박이라든지 퇴비가 이제 딱 거의 균일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병해충 방제 방법이나 거기 균일한데, 실제 이제 미질을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그 미질도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외관상으로 보는 미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완전미율이 가장 중요한데, 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정해놓은 탑라에서 최고 쌀 기준은 완전미율이 95%가 되어야 됩니다. 조생종은 뭐 95% 나가기는 그거는 뭐 거의 불가하고, 뭐 그렇게 맞추려고 하면 거의 뭐 수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고, 중만생종의 경우에는 뭐 95%는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시가리가 진공 포장된 걸 제가 보니까 요게 96%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진공 포장한 거하고 일반 포장은 또 다르거든요. 진공 포장하면은 이게 산소하고 소위 친밀도가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산소를 차단해 버리니까 소위 산패가 안 되니까 뭐 1년 보관해도 상당히 밥맛도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쌀은 정말 좋은 게 이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오메가6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건강에도 좋고 하긴 한데, 또 그게 또 잘못 보관하면 문제가 되니까
소위 썩는다는 거죠. 산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산패를 막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우리 이 대표님하고 머리를 지금 맞대고 있는데 최대한 산패가 안 되게끔 그 안 되게끔 하는 방법은 밀봉해서 탈기 공기를 빼버리면 됩니다. 아니면 뭐 질소를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저온 또 저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설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다른데 이제 제대로 된 RPC는 30억, 40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못 되니까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극복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왕 시작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저탄소 지구온난화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이제 정말로 야심차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명감도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 쌀이 전 세계로 나가서 많은 소비자들이 또 사 먹는다, 소비한다고 생각하면 또 보람도 있고, 지금 뭐 쌀에 대해서 조금 뭐 불신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 학술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자꾸 대두시키는데, 우리는 이제 지구 온난화를 감소시키면서 이제 농사를 짓는 법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단지별로 그런 차원에서 품질 관리를 좀 해달라고 원래는 못합니다. 이미 이제 시즌이 거의 끝나가니까.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지장님들께서 농가에 이제 가셔가지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쌀이라고 생각한다 하시는 분, 정말로 나는 이 검증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우리 뭐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 기계를 구입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쌀 관련해서 두 가지 그 품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외관상은 이제 이 기계로 다 합니다. 하고 그 외에 화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화학적이라고 하면 첫째는 단백질 함량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많으면 좀 까칠까칠하지 않습니까? 사실 건강에는 좋는데 소비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뭐 어차피 소비자분들의 입맛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단백질 함량을 줄이려고 하면 핵심은 질소 비료를 시용을 이제 줄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수량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소위 투 트랙으로 가자는 거예요. 두 가지 길로 가자는 겁니다. 하나는 정말로 최고쌀, 고품질 쌀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좀 적더라도 그걸 감내하고, 그 시기까지는 2만원 받는데 우리는 2만원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더 좋게, 쌀 밥맛 좋게 생산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으로 보면 단백질 다음에 MgKB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그네슘하고 칼륨인데, 우리가 과거에는 질소인산 카리에서 이제 기비로 다 줬는데, 지금은 칼륨이 보니까 후반기에 이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비할 때 소위 이제 이삭그럼으로 유수 형성기 그 주변에 이제 주게 되는데, 이게 많으면 좋습니다. 줬는데 이제 또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30% 이제 분시 정도로 하는데, 요게 또 좀 많으면 마그네슘하고 이 비율에 있어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이는 이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깨, 들깨, 뭐 콩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유래 작물인데, 이 기름 작물들이 기름이 많이 생산되면 단백질 함량이 떨어지고,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이 지방 함량이, 기름 함량이 떨어지거든요. 이 차이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맛이 좋으면 양이 떨어지고, 양이 많으면 맛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적어도 시장에 내놓고 수출에 활로를 모색하겠다고 하시면 적어도 98%는 맞추자는 거죠. 완전 비율을. 그렇게 맞추면
이제 세계 시장에 어디 내놔도 이거는 뭐 고시가리를 뛰어넘는, 일본에 또 뭐 히노히카리 뭐 여러 가지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고시가리가 70년 동안 뭐 일본에서 최고살, 세계 최고살로 지금 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역적으로 뭐 이천이라든지 뭐 약간 좀 추운 지방의 쌀이 뭐 대표살로, 임금님께 진상한 살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극복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식미 지도라는, 소위 밥맛 지도를 이제 그려보면은 그 등숫기 온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밤낮에 이제 일교차가 좀 온도차가 큰 것이 좋다. 햇볕이 많이 비치는 건 당연히 좋고, 그거는 이제 기상 또는 기후적인 얘기고,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질소 시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병해충 방제 쪽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포장에 나가보면 지금 이상마른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마른병, 낫알마른병 등등이 지금 제법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제법이라는 표현이 좀 근데 뭐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뭐 얼마 정도 안 되지만, 이 눈에 딱 들이는 게 이 말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뭐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그 근본 원인은 물론 저온에 의해서도 오는 게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고온 다습, 이제 습할 때, 그러니까 그 배를 심어 놓으면 이게 자라면서 그 안에 통풍이 잘 안 되면 이게 병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노린재라든지 이런 애들도, 충들도 보면은 우리가 주로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겨울에 이제 월동을 거기서 하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논두렁 깎기를 또 제대로 또 안 하시니까, 바쁘시니까, 뭐 약 치면 간단한데 친환경을 하시다 보니까 약을 안 치시니까 그쪽에 또 잠복해 있다가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 하시면서 이중 삼중고를 또 겪고 계시는데, 그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외부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지금 잡초, 특히 피가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 방제를 이제 하는 게, 우리는 이제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왕우렁이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어떤 데 보면은 피가 뭐 제법 많은 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깨끗한 데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균평기를, 소위 레이저 균평기를 갖고 정확하게 쫙 해놔도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기에는 이제 물을 제대로 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잡초 관리를 우렁이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해줘야 되는데, 요것도 물 관리하고 사실 또 관계되다 보니까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논두렁이 만약에 일본처럼 세면 콘크리트화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게 물 빠지는 게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물 이용 효율이 높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친환경 하는데 왜 세면 콘크리트 논두렁이냐? 이 또 친환경적이지 않고 자연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답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상태가 최고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잡초도 조금 있고 뭐 한 게 사실 자연적이긴 한데, 우리 농민분들 입장에서는 또 뭐 경제성을 따져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이제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이제 물 관리, 완전히 수리 안전답을 만드는 것. 물 댈 때 대고 뺄 때 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도록 농어촌 개발공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또 원래 이제 물 떼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두렁 깎기라든지 요 주변 정리가 좀 힘드시겠지만 그거를 좀 제대로 해주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우렁이를 투입할 때 왕우렁이 이제 습성을 잘 아셔야 되는 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왕우렁이라는 놈은 이 초식이거든요. 풀 있으면 뭐 다 먹거든요. 먹을 게 없으면 뭐 벼도 깔고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수로 이제 물 관계수 투입되는데 보면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우렁이가 막 서식을 하거든. 물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물 관리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제가 이 보면은 어떤 데는 도복이 되고 한 필지 내에서 어떤 데는 도복이 안 되고 어떤 데는 지금 숲기가 와서 지금 뭐 고속기로 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고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교육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제보다도 다 아시지만 좀 실천력이죠. 사실은 농사를 짓다 보면 뭐 한두 마지기 하면 되는데 뭐 50마지, 100마지기 하시다 보면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또 물을 똑같이 떼도 이게 언덕이 높은 데는 물이 뭐 잘 빠지니까 앞쪽에는 다 말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하고 이제 종합해서, 그 다음에 비료는 이제 뭐 똑같이 우리가 유기비료를 쓰니까 그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메탄 측정하고 이제 다 했으니까 조금 더 남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메탄 발생을 최소로 하는 농법을 이제 진행을 지속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재배법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출을 향해서 우리 단지별로 샘플을, 그러니까 필지를 찍어 주시면 한 30개 정도 가능하시겠습니까? 필지별로 30개. 그게 1kg씩이냐? 단지별로 서는 예, 단지별로. 아니, 필지가 아니고 단지별로. 단지별로 30개씩 필지를 찍어 주시면, 그러니까 모잔들이면 모잔들에 30개 찍어 주시든지, 뭐 봉황이면 봉황에 뭐 30개 딱 찍어 주시면 우리 연구원들이 저하고 가서 한 필지에 세 포기, 세 포기, 세 포기, 9포기를 해서 탈곡을 해서 외관상 품위까지 검증을 다 하겠습니다. 일은 많겠지만. 그래 만약에 30필지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만 20필지 정도도 관계가 없습니다. 필지만 찍어주시면 조사는 저희가 합니다. 하고,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몫이고, 뭐 필지 찍어주시는 거야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다들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건 어차피 또 지금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톡방에 넣을 테니까 30개 필지만 찍어주시면 샘플링은 저희가 하고, 외관상 품위까지 테스트를 다 마치겠습니다. 안 그러면 뭐 니는 내는 할거 없고, 뭐 여 한 필지 만약에 뜨면은 그 다음에 한 두 필지 띄우고 한 필지 뜨든지 뭐 그래 쭉 막 해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그래 하면 좋죠. 한데 뭐 쫙 한 쪽으로 몰아가지고 하나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는데, 그 이제 나중에 또 그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이 내 눈에 해가지고 별로 공개는 안 되겠지만 별로 안 좋게 나오는데 이거 뭐야 이러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만 해서 그 일일이 다 물어보고 뭐 그래 뭐 합니다. 막 일률적으로 뭐 법안이 법을 정해가지고 예, 한 그러면 필지 하고 두 필지를 띄우든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지장님들이 동의를 다 해주시고, 그 마킹은, 그 표본은, 저희가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를 해주셔야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30개 하든 20개 하든. 그러면 또 요게 잠깐만요. 뭐하고 연동이 돼야 되느냐 하면, 30개를 하면 그 필지는 도정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게 복잡합니다. 그래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 건조를 하든 개인 건조를 하든 안 그러면은 뭐 개인 건조를 하는 별로 없고 전부 다 이쪽으로 지금 다 가져온다 이거. 네,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다 가져오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도정을 할 때 내는 이 필지 저 필지 다 모아가 한 번에 싣고 와서 보통 톤백에 넣어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 놓은 3개 필지를 하나로 해서 나는 요때 수확해서 요걸 톤백에 같이 넣겠다. 톤백 번호만 딱 매기면은 거기에 수율이 나오거든요. 현미 수율. 그 다음에 이제 도정 수율인데, 현미에서 백미 되는 거, 정백미로 이제 만들 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샘플링 한 것도 하지만은 이제 벌크로 전체로 한 걸 가지고 샘플링 해서 여기서 외관상 품을 측정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지장님들께서 뭘 해주셔야 되느냐면, 거기에 이제 필지, 그러니까 생산자
성함이 들어가야 되겠지. 성명. 그 다음에 이제 품종, 이약 날짜, 그 다음에 그 친환경이냐 아니면 뭐 관행이냐. 관행은 안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섞이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 다 받으셨으니까 친환경 인증 쌀 그렇게만 해주시면 우리가 그걸 이제 이런 거 평가를 수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건조까지가 그래서 아니 그럼 하나 제가 여쭤볼게. 지금 그 건조를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실제 시골 젊은 사람들은요. 네. 집에 개인 건조기가 거의 다 있거든요. 다 있으시지. 네. 그러면 이렇게 가입시다. 그러면 단지장님들께서 다 중지를 모시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단지별로 하시가지고 아니 내 것 좀 테스트 해보자 하시는 분만 하시는 거 어떨까요? 참, 그래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그만한 필지가 안 나옵니다. 샘플이 그만한 숫자가 안 나옵니다. 뭐 단지장들 건조기가 있는 집들은 네. 단지장들이 샘플을 채취를 해주시고 우리 여기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 샘플을 좀 그 타작 해가지고. 자체를 따로따로 해야 따로 되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필지는 아니더라도 개인별 타작은 어차피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잖아. 아니 그 두 동아리 있으면 한 동아리만 아니, 그러니까 해놔놓고 그거는 상관없다는 한 동아리는 또 따로 해야 되는데 개인별만 가도 샘플이 113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해 줄게. 실제 우리 드릴 전기차가 한 필지에 예를 들어 907평이든지 큰 필지 같으면은 타로 건조기 한 개 들어가잖아. 맞지 않아? 예. 근데 공유 같은 데는 그게 안 되거든. 20m 도구 잘란 게 있고 30m 도구 잘란 게 있잖아. 그것만 베가지고 타로 그러니까 이제 건조하면 그게 그것도 그게 아니고 어차피 그게 하나든 두 개든 개인 거는 한 번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샘플링이 몇 필지라는 거는 나온다니까. 그 사람이 농사 짓고 있는 필지는 어차피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건조도 어차피 개인별로 따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샘플 작업을 해주사는 거죠. 자, 그럼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개별 농가별로 톤백을 가져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몇 번 필지다. 하시면은 뭐 대표님 힘드시겠지만 몇 번 필지의 수율이 얼마 나왔다. 그것만 그게 또 그것도 그런 문제가 예. 만약에 되면은 타작을 하면은 요러 요 만약에 세 필지가 있으면은 이 한 필지씩 수확을 해가지고 톤백을 꼭 맞춰서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되면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네. 많으면은 그러면 모르는데 이래 합시다. 그래 하고 예. 이래 만약에 또 가져오더라도 건조 자체를 만약에 이게 샘플링이 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두 굴을 꾸야 되는 게라 한 굴만 꾸야 되는 걸 두 굴로 꾸야 되는데 아니 그냥 한글로 구워가지고 그래서 샘플 채취. 그럼 샘플이란 그 채취하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지 그 사람이 농사 짓는 타입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럼 지금 복잡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샘플링을 하니까 그거는 이제 수렴 구성 요소하고 배행 발생이나 이걸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외관상 구매하고. 그러면 그 농가분들이 개별적으로 여기 오실 때, 그러니까 요거는 뭐 몇 번 필지다. 그리고 중간 낙수했다. 뭐 며칠 했다. 요 정도만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개인별로. 그건 가능하지, 여기서? 그래서 일이 이제 네. 단지함들 일이 좀 늘어나겠죠. 아니 일을 조금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그래요. 따로따로 수술을 해야 돼야 원래 교수님 말하는 그 의미가 맞는 기라. 한꺼번에 같이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될게요. 안 그러면은 진짜 막 아예 막 무시하고 한 집당 하나씩 샘플을 그 말씀이라. 제가 말씀드린 아니 그러니까 요 지금 열 필지가 있지만은 만약에 세 필지가 있으면은 세 필지를 그냥 한 조사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합시다. 아니 그러면 그래 안 하면은 그래 내같이 만약에 필지가 많으면은 뭐 두 점을 내든지 세 점을 내든지 그래 해주면 되고 대농들은 그렇지. 어차피 건조기 그거에 대한 샘플링을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한 탱크에 뭐 이빨 넣어봐야 15마지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때마다 얘 샘플링만 나와도 한 150 샘플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게 처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진짜 좀 복잡. 네, 그러면 간단하게 쉬운 걸로 네. 개별 농가별로 예, 해서 농가별로 예, 뭐, 톤백으로 딱 싣고 오시면 요거는 몇 번 필지 예, 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낙수 며칠 그 다음에 뭐 품종 언제 이양했다 뭐 요렇게 가시죠. 예, 근데 몇 번 필지라 그것도 예, 좀 애매한 게 이 세 필지를 한꺼번에 같이 다 잡으려 그 말씀이에요. 한 건조기에 다 들어가고는 그래, 좋습니다. 세 필지가 다 들어가고 되는 게. 예, 그래서 그 필지 혼합이 되는 기라. 다 필지를 적어주시라고. 그럼 혼합이 되는 기라. 아니 네. 그러니까 어. 그 세 그래. 필지에 대한 샘플링 하나를 그래. 뜬다. 네. 어, 그럼 그걸 하더라도 필지를 다 이제 적으면 혼합이 돼. 다 되는 거라. 예, 혼합이. 다, 그렇지. 예. 예. 그러면 그 분의 예. 농가 분의 이제 특성이 나오죠.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어떻게 했다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들이 중간 낙수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가 또 검증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뭐 최고 쌀 생산하는 데는 뭐 어려움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진짜 이게 내년에 저탄소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에는 지금 작업일지 다 쓰고 계시죠? 영농일지. 일단 뭐 가라로 쓰든 뭐 어떻게 쓰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쓰는 아니 지금 연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제 본인이 쓰셔야 됩니다. 쓰시고 그래서 내년에 저탄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협조를 모아주시면 정말로 우리가 논의하는 그 공익적 기능이 다양하게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유튜브에 찍어놨듯이 꼭 그걸 단지장님들만이라도 딱 달달 외워서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달달 외워가지고 딱 설명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해주시면 그 단지에 돌아가시면 설명하시기도 좋고 우리 또 힘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론 환경적인 그런 요인이라든지 재배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 예. 여러 가지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술적인 외적인 그런 카메라. 부분도 있지만 카메라 피해서 뒤에 카메라 있어 뒤에. 그래 말씀하시죠. 예. 그런 부분들보다도 더 또 크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품종에 관계 이제 유전이나 육종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미실에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먼저 저는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재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 뭐 미미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기존의 옛날 방식의 태구비를 쓰는 사람하고 그다음 과학비를 쓰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좀 나겠지만은 그 유박을 쓰는 사람들끼리는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유박도 사실 지금 질소 함량이 너무 높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옳은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는 유박 이것도 사실은 쓰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거 좀 이따 생각해. 어떻게 보면은 단비 한 가지라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유박도 지금 네. 이제 나오고 있는 게. 그럼 질소 함량이 그래 높은 거는 그래 뭐 저 하수 슬러지하고 음식물 찌꺼기 외에는 뭐 몇 프로씩까지 올라가는 네. 그런 저 천연 재료들이 있는데 천연 재료에서 구했다고 해서 그걸 유기농 자재라고 인정을 또 해줘 버리니까 지금 그것만 다 믿고 하는데 차라리 그 일반 태구비를 저는 그 물론 이제 부속도 검사하고 이런 다 우리는 다 하긴 하는데 1년에 한 번씩은 기술센터에서 부속도 검사를 하는데 대비를 잘 활용하면은 되는데 그것도 하려면 유기농 자재로 인정을 우리가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만 받으면 좋은데 그것도 못 받고 하니까 그 이제 그 퇴비가 인정을 받으면 좋은데 그걸 자가 퇴비가 인정을 사실 못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기농 자재, 친환경 자재로 쓰기도 그렇고 무농약까지는 써야 되는데 그런 이제 어려움들도 이제 소를 먹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 이제 우리 순환농법에서 가장 핵심이 그건데 지금 이제 태구비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논에 투입을 이제 해서 이게 농사를 짓는 게 우리 자연적인 농법이 맞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증 쪽에 관련되다 보니까 균일도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인증을 안 해주니까 이제 그런데 이 부분은 참 균일대를 맞추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 그 인증을 해준다는 거는 균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이모작을 하지 않습니까? 주로 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호밀이나 아니면 뭐 보리나 뭐 이런 것들 주로 하시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같은 화분가 작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 화분가는 같이 이제 월동해서 같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가장 기본 프린시플이 핵심은 뭐냐면 콩과하고 벼과하고 그러니까 화분과하고 두과의 이제 순환 체계, 윤작 체계가 들어가 줘야 이게 병해충 발생이 또 적은데 이제 이것도 사실 아까 이상마름병도 말씀드렸지만 이상마름병 하나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병들이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지금 옛날처럼 그 자원형을 먹비작물로 해가지고 그렇게 시도한 지가 몇 년 돼요. 예.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해줬고 종자비를 네. 부담을 해줘가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농가 벼만 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저걸 해야 돼요. 저게 좋고 이제 지금 이제 축산 농가들 있다 보니까 이제 사료작물을 하다 보니까 네. 뭐 달달아이러스나 네. 또 저 호밀이나 청보리나 이걸 심어가지고 이제 그걸 사람이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소가 이용하든 뭐 내가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네. 그걸 안 심으면은 자원형 가지고는 수익을 낼 수 없고 그게 만약에 땅속으로 꽃이 피고 나서 땅속 밭을 갈아가지고 이게 반응이 돼버리면은 질소 고정에는 최고 그게 좋은 그런 작물인데 그거는 뭐 진짜 비료를 안 내도 될 정도의 어떤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자원형도 그렇고 자원형이 뭐 제일 좋긴 한데 옛날에는 우리 먹을 게 없을 때 일제시대 때는 나물로 먹었거든요. 그 정도로 뭐 좋습니다. 근데 자원형은 이제 우리가 축산농가를 생각하면은 소위 말 그대로 이제 고관류, 지프 양이거든요. 지프 양이 이제 부족하니까 그 자원형 자체는 안 되고 저는 헤어리 배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30% 이내로 친구를 홈파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헤어리 배치는 헤어리 배치하고 호밀이나 해서 이제 혼파 재배를 좀 하면 좀 하는 방법도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헤어리 배치 자체에 또 독성이 좀 있습니다. 사료로 다이렉트로 쓰기에는 그러면 다른 거 하고 혼합해서 이제 사료를 쓸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그거야 우리가 축산과 교수님하고 다 같이 우리가 곡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곡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하면 혈이 배치를 심으면 이 담백가가 높거든요. 소위 이제 축산에서는 TDN이라고 총가소화 양분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화 안 되는 건 솔직히 뭐 밀집, 보리집은 줘봐야 전부 섬유질이거든요. 섬유질이 미생물 안에 그 소위가 4개인데 그 안에서 이제 미생물이 있어서 분해를 시켜가는데 그런 미생물이 그걸 먹고 죽음으로써 그 사체가 이제 단백질을 공급해서 소가 이렇게 크고 코끼리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이게 이제 짚을 일반 고관류, 일반 보리집, 밀집, 뭐 호밀집 이런 걸 주면은 예를 들어서 그 TDN 영양가가 50이라면 이 자원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콩가 작물을 만약에 심는다고 하면은 질소 함량이 기본적으로 4%, 3%,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짚은 얼마냐? 0.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몇 배 차이입니까? 그럼 서너 배 차이가 난다고요. 그럼 질소 함량에서 결국은 단백질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콩가를 좀 도입하는 그런 자원형은 생산량 자체가 적으니까 혈이 배치라든지 뭐 내로리 배치라든지 배치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로 이제 심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담백과하고 이제 계산했을 때 또 그리고 그 호주에서 이제 연구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건 뭐 오래됐는데 그 혈위 배치를 해서 이제 혈위 배치만 주니까 이 소가 이제 조금 트러블이 생기더라는 거죠. 우리가 곡물 사료를 소한테 많이 주게 하면 그 안에서 분해돼서 고창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막 가스 발생해갖고 막 소가 들어 눕고 해서 뭐 옛날에는 대창, 죽창으로 찌르고 뭐 가스 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축산학과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료 쪽에 이제 해서 뭐 내년에 당장은 안 될지 몰라도 원래 지금 시기가 이제 그 혈위 배치는 심어도 되거든요. 그 얼마 전까지는 종자대를 정부 지원 사업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끊겼거든요. 그러면 혈위 배치 종자를 일부라도 구해서 이제 재배를 하시고 해서 그걸 갖고 이제 지금 한우 농가들이 많으시니까 요걸 이제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해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학교에서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고 원래는 많이는 못 하시더라도 시범적으로 뭐 한 번만 한 필쯤 하시면 돼요. 안 되면 반 이게 필쯤 하셔도 되고. 해별 배치 같은 경우는 저기 또 넝쿨이 나가고 네. 엉키기 때문에 네. 그 전면 파종은 안 되고 30% 이내 파종밖에 안 돼요. 예. 그럼 호밀하고 네. 홈파를 하시든 네, 홈파를 뭐 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을 하시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옛날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혈위 배치가 이렇게 이제 키가 원래는 1m 뭐 능골성 20, 50까지도 큽니다. 근데 얘가 이제 넘어져 버린 거 포복이 되니까 그걸 콤바인으로 수확할 수도 없고 수확하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계도 개발해야 되나까지 생각을 했는데 기계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개발되는 거니까 잘 활용하면은 될 것 같고 일단 홈파 쪽에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면 뭐 3분의 1을 하든 반반을 하든 또 많이 간게 그러니까 많이 하면 귀찮으니까 나온 일이 또 근데 지금 그 청고리 베는 기계로 벨 수 있... 배는 건 같이 배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지 저기 실제 옛날에 어떻게 지금 들어왔는 건 모르지만 예. 근데 국립 같은 데는 저기 들어온 적이 아마 너무 오래된 줄 알고 있습니다. 혈위 배치가 예. 네. 지금도 아직까지 거기 종자가 살아 있어요. 네. 저기 그래 지금 양지 쪽이고 햇빛 보는 겨울 쪽은 되면은 지금 우리가 논작물 위에 논 똑같은 데나에 그런데 지금도 올라온다. 맛두각 이런 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있어요. 맞습니다. 저게 이걸로 심지를 했는데 저게 어찌 옛날 바쁘더라고요. 실제 만약에 논에만 씹어가지고 그 퇴비나 뭐 우사 사료로 용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별게 아닌데 저 자체가 월동을 해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너무 저기 많이 번진 모든 것 때려 같아요. 분부가 아예 우리는 뭐 파종한 그게 없는데 그래.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금 확 그래, 어떻게 그거를 들어온지는 모르지만 저기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툭가 이제 콩가를 연구를 좀 한 적이 있는데 혈위 배치, 네로리 배치, 그 다음에 끌치기 완두란 게 있어요. 끌치기 완두 이놈은 국산이라 토종이라. 근데 이 소위 지상부 생산량이 적어요. 집량이 적어. 그래서 요거는 조금 활용하시기 어렵고, 그러니까 네로리 배치나 혈위 배치가 제가 볼 때는 그게 사료 대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로리 배치 한 지도 오래됐고 종자과학에도 네로리 배치가 아마 이게 재래종 토종처럼 굳어져 있어요. 얘도. 근데 혈위 배치만 사실은 도입이 돼서 얘가 논두렁이나 한번 가면은 막 전반적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력 도입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원산지가 북아메리카 이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월동은 기본적으로 다 됩니다. 전국에 저희들이 한 바에 의하면은 그 대전하고 저쪽에 강원 저 경북 쪽에 그 해안가는 다 월동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잡초를 하면 또 잡초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물로 이용하면 또 작물이 되는데 지금 담백과 아까 말씀드린 축산농가를 위한 거는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니까 일단은 원래 뭐 조금이라도 종자를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심어보고 그러면 우리가 병이 지금 발생한다, 충이 많이
발생한다 하는 것은 지금 논에 가보면 피해가 있으니까 당장 그래서 그걸 이제 막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손실이 뭐 5%면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5%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알 마른병, 이상 마른병 얘들이 사실은 저는 더 큰 문제거든요. 이 얘들이 그럼 쌀은 우리가 나중에 수확해서 도전해보면 알겠지만은 쌀 품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화분과 과분과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은 해보시고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일만 자꾸 많아지고 괜히 뭐 힘들어지시는 것 같은데 일단 단순하게 이제 요약을 하면 늦게 온 분들도 계시니까 오늘 핵심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물 관리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시고 저수지에서 물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단지별로. 그러면 지금 물 배수를 할 때 물 관계를 하고 이제 물 욕심이 많아서 15cm까지 되시는 분도 있고 뭐 하루 내고 밤에 또 되고 이런 분도 계시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할 수 있게끔 하시고 통일해서 물고 높이를 뭐 5cm 딱 해서 그 철새 뭐라 그럽니까 쇠문매처럼 딱 박아 놓는 거죠. 통일해서 하자 해갖고. 여제 드신 분들이 보기에는 물 욕심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막 하루 종일 물만 대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실험한다고 좀 하면 뭐 안 보이면 파버려 이런 그 정도로 물 욕심이 많으신데 이제 원래 결과를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물 욕심이 많으면 그만큼 망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제 필요한 시기에는 떼주고 왕구렁이를 투입했을 때 그때는 당연히 물이 있어야 왕구렁이가 제대로 살고 수심이 너무 얕으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얘들이 이동도 안 하고 하니까 그 문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왕구렁이가 잘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균평 작업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균평기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물 관리하고 이제 균평기 잡초 방제하고 관계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병해충 방제가 문제가 되니까 논두렁 깎기라도 좀 잘 해주시고 혹시 안에 이제 잡초가 좀 발생하면 초기에 이제 이게 방제를 해버리면 아주 편한데 그 바쁘시다 보니까 항시 이제 수확기 때 좀 가서 이게 이삭 대가리만 뽑거든요. 피 같은 거 그런 분 계시거든. 그럼 이미 안에는 잎이 무성하니까 뭐 상당히 문제가 다 돼 있습니다. 문고병, 입지 무늬 마른 병이지 않습니까? 그 흰피는 다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거기서 다습한 조건이 되다 보니까 온갖 또 도열병부터 시작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바깥에서 보면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온갖 멸고부터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재배법하고 이제 연관을 시킨다면은 우리가 뭐 과거에는 30, 14, 15cm, 조간 30cm, 주간 14, 5cm로 했는데 요것을 지금은 보니까 30, 20cm로 했더라고요. 모잔더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병해충 발생도 좀 적고 그래서 광단 대표님은 몇 cm입니까? 기계가? 한 15cm. 30에 20. 원래 그래서 수골락 했는데 네. 뭐 괜찮아서 그대로 쓴 거. 그러면 25cm, 15cm 15cm 정도 되겠네. 아니 30이지. 30에 30에 25지. 쭉 포기한 30. 30에 30 작년간 보통 그 행님은 30을 많이 쓴 거거든 지금까지. 작년부터 그래 작년부터는 25를 줄이든지 줄었어요. 그렇게 나도 무조건 25. 거의 25에 25를 해야지. 요즘 아니, 진행에는 22에서 지금 25. 만들 때 조금 더 늦게 시켜면 돼 있고요. 아니 그 줄간격이 25란 말이에요. 줄광력은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해져 있는 30. 조간은 거기는 내가 30 맘대로 있고 조절할 수 있지. 주간 포기 간격이 예. 지금 25
하신다는 거죠. 진행기계는 20이고. 우리는 20이고. 신행기계는 신형기기는 한 37cm까지도 너무 벌어지지. 심문께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일찍 심는 거는 일찍 심는 거 그래 심으셔도 되고 또 마늘이나 이거 후작은 늦게 심는 애들은 그래 심어보면 사실 이건 답이에요. 좀 그렇습니다. 이 분을 할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어차피 어떻게 보면 마늘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마늘이 생각이지 쌀에 별로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작이라도 예. 예를 들어 찰지득땅하고 네. 마사타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네. 찰지득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웬만큼은 대주도 물 가는 기간이 한 단문 1, 2일 되니까요. 가지치기도 조금 더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배수가 잘 된 놈은 예를 들어 뭐 대국 돌아서면 배수가 되어버리니까 가지치기 좀 적게 하고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남은 거는 필지별로는 저희들이 정해주시면 30개씩을 단지별로 정해주시면 그러니까 한번 의사를 여쭤보십시오. 이렇게 경상국립대학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겠다. 그 필지에 세 포기 그러니까 9포기를 해서 뭐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 하실 분 리스트를 적어 주십시오. 아니 진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 하고 잠깐만요. 그리고 예. 나중에 이제 식미 테스트, 그 외관상 테스트는 하고 안에 이제 벌크로 가져오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농가분별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필지든 저 필지든 그 농가분이 뭐 100필지면 100필지 다 하셔도 되고, 뭐 대략적으로라도 그 필지는 적어서 여기에 가져오시면 도정 수율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하고 외관상 품위를 한 번 더 이제 검증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오늘 뭐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식사하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제일 쉬운 방법은요. 네. 단지 대표 입회는 안 그러면 단지 회원 한 사람 입회해서 네. 교수님들이 막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일일이 의사 그- 물어보고 그걸 가지고 몇 폭이 예. 그 빼가지고는 예. 그냥 씁니다. 그 아니 저희가 그래도 안 이제 그래. 그래도 의사를 샘플- 반드시 아니 개안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의사를 물어보셔야 그 모든 분들이 여기 동참을 하십니다. 예, 아, 그럼. 저탄소 중요하구나. 지구 온난화 되는데 잘못하면 지구가 멸망하겠구나. 우리 사람이 살 데가 없겠. 이것까지 인식을 하십니다. 그냥 가면 지금 뭐 우리 논에 누가 뭐 배 가는데 지금 무슨 도둑이라고 자꾸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육적인 차원도 있고 지구를 지킨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체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방송을 하시든 아니면 뭐 카톡을 하시면 단톡방을 하시든 문자를 하시든 인사한테 몇 포기 빼가는 요 같이 있으면 그냥 싸우서 아니 그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주셔야 됩니다. 단지장별로 우리 카톡방이 있잖아요. 단톡방에 반드시 넣어 주셔야 저희들이 치료를 채취합니다. 안 주시면 안 합니다. 안 하고 뭐 그거는 모든 연구에서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진짜 해독도 안 됩니다. 그러고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제로 시골도 참새가 너무 문제거든요. 네. 참새 되는 것도 먹는 거는 뭐 먹으면 되는데 네. 직접적으로 너무 많이 피해를 줬다고 실제 네. 좀 심할 정도로 그거든. 근데 저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참새가 제가 참새하시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게 이제 이 방조망을 쳤는데 이놈의 참새들이 들어와갖고 먹는 거라. 그래서 교수님, 새가 이게 들어와서 도저히 연구가 안 됩니다. 네 머리가 새대가리보다 못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혼쭐이 난 적이 있는데 참새도 옛날 우리 어릴 때 교수님도 막 시골 출신이니까 요즘 어릴 때 지붕 밑에 짜고 했습니까? 네. 근데 그 참새가 아니라 아. 지금 좀 수입 참새라요. 아 그래요? 예.
아, 그 종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러게. 참새 우리 토종 참새가 아니고 예, 예. 그러면 수입산 뭐 미국 가면 검은새만 그냥 블랙버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참새가 아니고 좀 큰 게 있대. 아니, 더 그 저게- 얘기입니까? 지금 참새가 더 저 적어요. 적기야. 그래. 근데 복장사를 어릴 때는 참새고만 있어서 이렇게 잡아보면 복장사가 전혀 그럼 이래 합시다. 그 참새는 개별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이거 너무 그- 심해요. 예, 실제. 그거에 관한 참새는 연구는 그래. 또 생리에 좋다 하고 미용에 좋다 해놓으면 한 마리 없어. 이게 실제 보면은 그럼 너무 심하더라고요. 다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식사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게 그 자 이제 다 했으니까 이거 좀 끄지. 자동 먹고 알고 수동 그